요즘 들어 이름이 잘 안 떠오르거나 뭘 하러 방에 들어갔는지도 잊고 멍하니 서 있었던 적 있으신가요? 혹시 어제 본 드라마 내용을 다시 검색해 본 적 있으시죠? 괜찮습니다. 그런 경험 대부분 다 겪어봤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게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뇌가 늙어가고 있다는 신호라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80년 가까이 의사로 살아온 신경외과 전문의 김준호입니다. 올해로 87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매주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손은 떨지 않고 머리는 또렷합니다. 제 자신에게 늘 묻습니다. 오늘도 내 뇌는 살아있나? 그리고 저는 제 환자들에게도 묻습니다. 당신의 뇌는 오늘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제 진료실에 찾아오는 환자들, 특히 70이나 80 넘으신 분들은 늘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나이 들어서 그런가 자꾸 깜빡깜빡해요. 며느리 이름이 잘 생각 안 나요. 손주가 방금 다녀갔다는데 언제 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니에요. 뇌가 늙은 게 아닙니다. 단지 너무 오랫동안 쓰지 않으셨을 뿐이에요. 이건 제가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나이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뇌를 멈춰 세워놓은 일상입니다. 우리는 매일 똑같은 길을 걷고 같은 채널의 텔레비전을 보며 비슷한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뇌는 자극이 없으면 활동을 멈추고 움직이지 않으면 빠르게 굳어갑니다. 근육처럼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뇌를 아예 운동해야 하는 장기라고 생각조차 안 하세요.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이렇게 말하며 점점 기억을 놓아버립니다. 하지만 그건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제게는 지금도 생생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50대 초반이던 제 은사님께서 어느 날 진단을 받으셨죠. 기억력 저하. 처음엔 건망증이었지만 불과 몇 달 뒤엔 제 이름도 제 얼굴도 기억 못 하셨습니다. 너무나 명석하셨던 분이었기에 그 충격은 더 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80이 넘어서도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정치를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70도 되기 전에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걸까?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뇌를 계속 쓰는 사람과 아예 놓아버린 사람의 차이. 그 한 가지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모든 환자에게 반드시 한 가지를 물어봅니다. 요즘 하루 중 뇌를 가장 많이 쓴 순간이 언제인가요?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대답을 못하세요. 글쎄요, 뉴스 볼 때요? 저녁에 퀴즈 프로그램 잠깐 봤어요. 그런 생활 속에서 뇌가 깨어 있기를 바라는 건 운동 하나도 안 하면서 근육이 저절로 생기길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뇌는 근육과 다릅니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더 강력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쓰지 않으면 빠르게 퇴화한다는 것.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뇌는 늙고 있습니다. 단 그 속도를 늦추는 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뇌를 다시 젊게 만드는 방법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의 뇌는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실제로 만났던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뇌를 어떻게 되살릴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20대부터 지금까지 80이 넘도록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뇌는 훈련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는 걸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게 특별히 인상 깊었던 환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은 73이신 여자분이었고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 요즘 너무 자주 깜빡해요. 밥솥 뚜껑을 열어놓고 외출한 적도 있어요. 처음엔 가벼운 건망증일 수도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대화를 하다 보니 조금 더 깊은 문제가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뭔가를 잊는 게 아니라 삶에 대한 활기 자체가 사라진 상태였거든요. 그분은 평생 가정에 헌신하며 살아오신 전형적인 어머니셨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에도 외부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본인은 갈 데도 없고 만날 사람도 마땅치 않다고 하셨어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낼 때도 있어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하루에 딱 15분만 뇌를 위해 시간을 써보세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드린 과제는 아주 단순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실을 한 바퀴 천천히 돌면서 오늘의 계획을 소리 내어 말하기. 점심 먹고 나서는 손가락으로 숫자 30까지 세기. 그리고 저녁엔 신문 기사 한 개만 읽고 제목을 기억해 두기. 처음엔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고 할머니는 다시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뭔가 머리가 덜 답답해요. 신문 기사를 아들한테 설명해 줬더니 놀라더라고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큰 시작이 될 거라고요. 이후 할머니는 뇌 훈련을 스스로 즐기기 시작하셨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광고판을 보고 외워보기, 가게 이름 기억하기, 동네 친구에게 전화 걸어 어릴 적 이야기 나누기. 점점 활기가 생기고 기억력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졌어요. 이전엔 조금만 늦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도 얼굴이 어두워졌는데 요즘엔 스스로 내 뇌가 조금씩 깨어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실 정도가 되었죠. 또 한 번은 66살 남자분이 진료를 보러 오셨습니다. 퇴직하고 몇 달을 그냥 지내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고 하루하루가 너무 빠르다고 하셨어요. 뭘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소파에 앉아 TV 보다 보면 하루가 다 가요. 그분에게 저는 손글씨 일기 쓰기를 권했습니다. 하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하나만 두세 줄로 써보자고 했죠. 그분은 처음엔 글씨도 삐뚤빼뚤하고 내용도 단조로웠지만 2달 후엔 그림까지 그려가며 소소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집 앞 고양이가 아침 인사를 했다. 아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했더니 표정이 밝아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뇌에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분은 어느 날 진지한 얼굴로 제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엔 하루가 지나가는 게 아까워요. 기억에 남기고 싶은 순간이 많거든요.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어요? 기억이란 건 결국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았는가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뇌는 정말 작고 단순한 자극에도 반응을 보입니다. 중요한 건 그걸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어렵고 복잡한 훈련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조금 다른 선택을 하는 것, 그게 뇌를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분들은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방법들로 기억력과 집중력을 되찾으셨습니다. 기억이란 건 어디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게 아닙니다. 늘 우리 곁에 있지만 불러내 주길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당신의 뇌는 무슨 새로운 일을 했나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의 뇌는 아직 충분히 젊고 활력 있습니다. 다음은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껏 잘 회복되던 분이 어느 순간 큰 위기를 겪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실제 사례입니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순조롭게 뇌가 다시 깨어나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모든 여정이 평탄한 건 아닙니다. 뇌 훈련을 시작하고 어느 정도 좋아졌다고 느끼는 순간 생각지도 못한 고비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바꿔놓기도 하죠. 제가 몇 해 전에 만났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79살 작은 책방을 하셨던 분이었죠. 은퇴 후 혼자 살게 되면서 점점 말수가 줄고 기억력도 눈에 띄게 떨어졌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 매일 글쓰기, 말하기, 관찰하기를 참 성실히 실천하셨습니다. 몇 달 만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 번 들은 사람 이름을 기억하고 일상 속 작은 일에도 반응이 빨라졌죠. 자신감도 생기고 표정도 환해졌습니다. 선생님, 예전보다 머리가 한결 가볍고 부드러워요. 그렇게 뇌가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에 저도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흐름을 깨는 일이 생긴 건 가을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병원 예약을 취소하셨고 몇 주가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걱정 끝에 직접 전화를 드렸더니 낯선 목소리로 지금은 외출이 어려우세요. 라는 말이 돌아왔죠. 며칠 뒤 그분의 따님이 병원에 오셨습니다. 아버지가 낙상사고를 당하셨어요. 거실에서 넘어진 이후로 몸도 마음도 많이 가라앉으셨어요. 낙상 자체는 다행히 크게 다친 곳 없이 회복되었지만 그 사고 이후 뇌 기능이 다시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자주 목격하는 또 하나의 고비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마음에 큰 충격이 오면 그간 열심히 해온 뇌 훈련조차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 어르신은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기억이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니까 더 서글퍼요. 이렇게 말씀하시며 모든 걸 놓아버릴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다시 시작해 보자고 말씀드렸죠. 그때부터는 예전처럼 일기 쓰기 같은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하루에 한 번 소리 내어 말해보자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것조차 힘들어 하셨지만 어느 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햇살이 따뜻해서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다시 뇌가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그 이후로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따님과 사진을 보며 옛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창밖 풍경을 메모지에 그려보기도 하셨죠. 뇌를 다시 깨우는데 중요한 건 그 속도를 욕심내지 않는 겁니다. 하루에 하나, 단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조금 다른 종류였습니다. 이번에는 68살 남자분이셨고 열심히 뇌 훈련을 하던 중 가족 모임에서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그분의 의욕을 무너뜨렸습니다. 요즘 형 말이 좀 느린 것 같아. 사실 별뜻 없이 한 말일 수 있지만 그분은 심한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날 이후 훈련을 멈추셨고 다시 예전처럼 무기력한 상태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다시 병원으로 모시기까지는 한 달 넘게 걸렸습니다. 처음엔 아무 말도 안 하시던 그분께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형님, 지금 그 말이 자꾸 맴돌죠? 하지만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까지 형님이 쌓아온 시간이에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으시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부터 다시 천천히 짧게 가볍게 시작했습니다. 신문 제목 한 줄 읽고 외운 걸 그대로 메모지에 써보기. 지금은 다시 모임에도 나가시고 책도 천천히 읽고 계십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뇌는 쓰는 만큼 좋아지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언제든 다시 가라앉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뇌 훈련은 기억을 되찾는 기술이자 자기 자신을 다시 사랑하는 일이라는 걸요. 뇌는 혼자 두지 마세요. 마음도 몸도 그리고 뇌도 함께 연결되어 있고 함께 지켜줘야만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분들이 결국 어떻게 뇌를 다시 회복하고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가셨는지 그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이 아플 때는 바로 병원을 찾지만 뇌가 조금 느려지거나 생각이 잘 안 떠오를 때는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분들처럼 뇌도 관심을 받고 돌봄을 받아야 다시 깨어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책방을 하시던 그 어르신 말입니다. 낙상 사고 이후 큰 좌절을 겪으셨지만 다시 작고 사소한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셨고 지금은 자신이 좋아했던 책을 다시 꺼내어 매일 한쪽씩 읽고 계십니다. 가끔은 직접 시도 쓰고 손녀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하신다고 하더군요. 그분이 제게 하신 말이 있어요. 처음엔 제 뇌가 다시 깨어날 수 있을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침마다 눈 뜨는 게 기다려져요. 또 한 분, 모임에서 말 실수로 크게 낙담했던 그 남자분. 지금은 지역 독서 모임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자신이 읽은 책 내용을 요약해 다른 분들께 나누기도 하십니다. 내가 다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눈빛이 얼마나 반짝였는지 모릅니다. 이 두 분은 절대 특별한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 이웃, 우리 가족,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바로 당신과 같은 분들이죠. 뇌는 아주 정직한 기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만큼, 관심을 주는 만큼 반응하고 자극을 흡수하며 다시 성장합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뇌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납니다. 30분 동안 손글씨로 의학 관련 내용을 적고 하루에 10개씩 새로운 단어를 암기합니다. 점심에는 짧은 명상을 하고 저녁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며 그날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어떤 날은 피곤해서 귀찮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건 하나입니다. 그 시간이 쌓일수록 뇌는 점점 더 또렷해지고 부드러워진다는 것. 이제 87살이 된 저도 여전히 수술을 집도하고 의학 세미나에 참여하며 후배들과 치열하게 토론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는 또 하나의 뇌 훈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변화합니다. 단지 우리가 시작하지 않아서 멈춘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오늘 하루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느낌을 말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지금 그 행동 하나가 바로 뇌를 움직이게 합니다. 더 이상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 보세요. 이 나이에도 가능해. 매일 아침 새로운 단어 하나 외우기, 친구에게 간단한 문자 보내기, 어제와는 다른 길로 산책하기, 이런 작고 소소한 실천이 당신의 뇌를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젊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지금 당신의 뇌는 분명히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깨어나고 싶어 할 겁니다. 지금 바로 작게라도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그 여정을 저와 함께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오디오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함께 들을 분이 있다면 꼭 추천해 주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뇌와 마음이 늘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